회사 사무실은 아침부터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신입사원의 작은 실수 하나로 거래처와의 계약이 무너질 뻔한 순간 지혁이 나섰다. 그는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뒤 침착하게 대안을 제시했고 상대방을 설득하며 단번에 위기를 수습했다. 동료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사이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다음부턴 이런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체크해야 해요 라며 신입사원까지 다독였다. 능숙한 모습 속에서도 따뜻함을 잃지 않는 태도는 지혁이라는 인물이 단순히 일만 잘하는 직장인이 아니라 팀을 이끄는 리더라는 사실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이후 그는 거래처 부장 보아의 고민을 듣게 된다. 사랑 때문에 흔들리며 이를 놓칠까 걱정하는 그녀에게 지혁은 짧지만 강렬한 조언을 건넸다. 마음은 내 거잖아요. 내가 다스려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흔들어 놓는다고 그대로 따라가면 결국 내 삶을 내주는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고 보아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상대의 감정을 단숨에 꿰뚫는 듯한 이 한마디는 시청자들에게도 강한 인상을 남겼다. 그 시각 집에서는 아버지 상철의 정년퇴직 소식으로 가족들이 분주했다. 무려 33년을 한 직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그는 마지막 출근길에서 평소와 다름없는 얼굴을 했지만 오랜 시간을 바친 회사를 떠나야 하는 허전함을 완전히 감출 수는 없었다. 그는 고문직 제안이 들어와 있어 당장은 생활의 불안이 크지 않다고 스스로 위로했지만 그마저도 오래 갈 수 없는 위태로운 약속이라는 걸 내심 알고 있었다. 가족들은 그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작은 깜짝 파티를 준비했다. 장남 지혁은 세심하게 선물을 고르고 동생 수빈과 지화는 아버지가 좋아하는 물건들을 마련하며 들뜬 웃음을 지었다. 어머니 다정과 할머니 옥내는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며 상철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식탁을 가득 채웠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국과 정성스러운 반찬들이 올라왔고 가족들은 오랜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에 젖었다. 여기에 지역의 친구 성재까지 합류해 깜짝 선물을 내놓으면서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웃음 사이사이 가장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은근히 번져 있었다. 그런데 자녀들의 현실은 결코 녹록지 않았다. 막내 지화는 여자친구 앞에서는 장난스럽고 애교가 넘쳤지만 헬스장에서 다가오는 다른 여성 회원 앞에서는 얼굴이 빨개진 채 우물쭈물하다가 봉변을 당하기 일쑤였다. 속수무책으로 당황하는 모습은 가족과 시청자들에게 동시에 허당 같은 매력을 보여줬다. 둘째 수빈은 더욱 씁쓸한 상황에 놓였다. 완벽한 배우자를 꿈꾸며 결혼 정보회사를 찾았지만 직업을 묻는 상담사에게 백수라면 소개해줄 수 없다는 차가운 말을 듣고 불편한 현실을 깨달아야 했다. 밝고 당당한 얼굴 뒤에 숨은 상실감이 무겁게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이런 와중에 지혁과 은호 그리고 성재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다. 지혁은 늘 그렇듯 무심하고 단호했지만 은호는 그에게 오래도록 마음을 품어온 채 작은 용기를 모았다. 그러나 지혁 옆에는 재벌가 자제인 성재가 있었고 그는 친구이자 동시에 잠재적인 라이벌이었다. 세 사람의 감정이 얽히는 순간은 첫 회부터 시청자의 시선을 잡아끄는 요소였다. 문제는 가족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터졌다. 오랜만에 모두가 모여 웃고 떠드는 자리에서 지혁이 돌연말을 꺼낸 것이다. 저 독립하려고 해요. 오피스텔 계약도 했어요. 식탁 위에 공기가 얼어붙었다. 상철은 숟가락을 놓으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랑 자식이 왜 따로 살아야 하냐? 집 나가서 혼자 사는 게 뭐가 그리 잘났다고. 지혁은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저는 결혼 안 할 거예요. 혼자 살면서 제 삶을 책임지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아들의 확고한 태도에 상철은 분노했고 두 사람의 대화는 결국 갈등만 깊게 남긴 채 끝나버렸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철이 기대하던 고문직 제안은 회사 사장의 건강 문제로 돌연 취소됐다. 대신 회사는 거액의 위로금을 보내왔지만 상철은 모욕감을 느끼며 손에 짐 봉투를 던져버렸다. 30년 넘게 일한 사람을 돈으로 위로하겠다고? 그게 다야? 상철의 분노는 가족들 모두를 침묵하게 만들었고 그를 바라보는 다정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지혁과 수빈은 충격에 빠졌다. 지혁은 순간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서 받았던 상처와 서운함이 떠올라
마음이 복잡해졌지만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오피스텔 계약을 취소하며 독립계획을 접었다. 자유에 대한 갈망을 누르고 가족을 선택한 것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결코 편하지 않았다. 한편 은호는 큰 결심을 안고 지역을 찾아갔다. 그동안 숨겨왔던 감정을 더는 가슴속에만 담아둘 수 없었다. 떨리는 목소리로 나 너 좋아해. 오랫동안이라고 고백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지역은 잠시 눈을 피하다가 냉정하게 말했다. 너랑 나는 안 맞아. 짧은 말 한마디가 은호의 마음을 무너뜨렸다. 그가 돌아서는 순간 눈빛은 흔들렸고 시청자들 또한 그 쓸쓸한 뒷모습에 깊은 여운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첫 회의 끝은 안타까운 거절 장면으로 막을 내렸다. 회사에서의 능력, 가정에서의 갈등, 청춘들의 현실, 그리고 시작된 삼각 로맨스까지. 한 회 안에서 세대와 사랑, 가족 이야기가 복합적으로 얽히며 앞으로 다가올 갈등과 화해, 그리고 성장의 서사를 예고했다. 퇴근길 집으로 돌아온 지역은 가족들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결심이었다. 그는 결혼할 생각이 없으며 혼자 나가 살겠다고 단호히 선언했다. 오피스텔까지 계약을 마쳤다는 말에 거실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아버지 상철은 얼굴이 붉어져 목소리를 높였다. 부모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혼자 나가 사냐? 결혼은 당연한 거다. 상철의 완고한 태도에 가족 모두는 숨을 죽였고 지역은 더 이상 설득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직접적인 반박을 거두었지만 마음속 의지만큼은 꺾지 않았다. 그 사이 지역을 오랫동안 흠모해온 은호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늘 곁에서 지켜보던 선배가 결혼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다. 은호 역시 결혼을 원하지 않는 비혼주의자였기에 그녀는 이 공통점이 두 사람을 이어줄 수 있을 거라 기대했다. 그저 옆에 있고 싶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을 뿐이었다.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아도 충분히 특별한 관계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수없이 고백을 연습했다. 선배, 저 그냥 좋아해서 옆에 있고 싶어요. 결혼 말고 연애만 하자고요. 거울 앞에서 길을 걸으며 심지어 화장실에서도 그 말을 중얼거리며 연습하는 모습은 간절하면서도 사랑스럽기까지 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쉽게 흘러가지 않았다. 은호는 퇴근하는 지역을 몰래 따라가다가 들켰다. 지역이 왜 여기까지 따라왔냐고 묻자 은호는 결국 용기를 내어 마음을 고백했다. 선배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면서요? 아직 새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저랑 만나면 안 돼요? 순간 지역은 피식 웃으며 농담으로 받아 넘기려 했지만 은호의 표정은 진지했다. 그녀는 농담 아니에요. 저는 선배 좋아해요. 결혼이 아니라 그냥 연애만 하면 되잖아요 라고 다시 한번 고백했다. 그러나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다. 넌 나랑 안 맞아. 여자로 보이지 않아. 단호한 거절에 은호의 눈빛은 흔들렸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은 더욱 외로워졌다. 한편 상철은 정년퇴직 후 약속되어 있던 성일방직 고문직이 취소됐다는 통보를 받았다. 오랫동안 믿고 의지했던 사장이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회사는 그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게다가 사장의 아들은 위로금이라며 돈을 건네려 했다.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거액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철에게 그것은 모욕이었다. 평생을 일터에 바쳤는데 돌아온 게 돈 봉투라니 자존심이 무너졌다. 그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위로금 봉투를 내던졌고 그 장면을 아내가 목격했다. 다정은 속으로 안타까움을 삼켰지만 이미 상철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집안은 점점 무거워졌다. 지역은 우연히 아버지가 화를 내는 장면을 목격하고 취업 취소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가장이 느낄 상실감과 무력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독립해 나가 살고 싶던 그의 의지는 순간 흔들렸다. 장남으로서 부모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결국 오피스텔 계약을 취소하며 그는 마음을 접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유와 가족 사이에서 갈등하는 복잡한 심정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그 무렵 은호는 또 다른 인물과 얽히게 된다. 지하철에서 낯선 여인이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는 장면을 목격한 것이다.
은호는 급히 초콜릿을 건네며 그녀를 살려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단순한 행인처럼 보이지 않았다. 사실은 오래전부터 은호를 은밀히 관찰하며 사진을 찍어오던 사람이었다. 도움을 주고받는 순간조차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알 수 없는 비밀이 가려져 있었고 시청자들에게는 출생의 비밀이라는 복선이 깔렸다. 그 사이 성재는 또 다른 고민을 안고 있었다. 그는 은호에게 지혁이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소식을 전했다. 예전부터 솔로가 되면 알려주기로 약속했기에 지혁 이야기를 꺼냈지만 속으로는 씁쓸함이 컸다. 자신 역시 은호를 향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끝내 마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친구 이야기를 전하는 역할에 머무른 그는 가족 사이에서도 회사에서도 외로움을 견디며 지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가족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다. 상철은 이전 직장에 다시 취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 했지만 냉정한 답변만 돌아왔다. 이미 후임이 정해져 있어 어렵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한없이 무거웠고 그는 스스로의 존재감마저 흔들렸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다. 지혁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어릴 적 상처와 서운함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장남으로서 무심히 등을 돌릴 수도 없었다. 그래서 독립을 포기했지만 그의 표정에는 억눌린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은호는 지혁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다시 한번 고백할 준비를 했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또 성재 앞에서 대사를 연습했다. 선배, 저랑 사귀자. 결혼 말고 그냥 연애만요. 그러나 이 고백은 끝내 지혁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에피소드의 마지막, 은호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지혁을 기다렸다. 퇴근하는 그를 향해 용기를 내어 다시 고백했다. 하지만 지혁은 만나고 싶지 않은데 왜 그래야 하냐며 선을 그었다. 내가 여자로 안 보인다는 말은 은호의 가슴을 찢는 듯 했다. 결국 그녀는 상처받은 채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날 밤 집안은 여전히 무거웠다. 아버지의 퇴직 후 좌절, 장남의 독립선언과 철회, 딸과 막내의 불안정한 현실, 그리고 집 밖에서 몰래 다가오는 비밀스러운 인연까지. 모든 갈등이 겹겹이 얽히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이외에는 은호의 용기 있는 고백과 지혁의 냉정한 거절, 상철의 무너진 자존심,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비밀의 그림자로 막을 내렸다. 앞으로 이어질 갈등과 화해, 숨겨진 사연들이 어떻게 폭발할지 기대를 모았다.